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런 우리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같이 지내온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한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 하네요. 짤 영상이 많아지면서 잘못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도 선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게 사자와 관련된 선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이것도 많이 희석되었지만 양쯔강 기준 중국은 북방, 남방을 나눕니다. 연령에 따라서 아직 좀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요. 남방, 특히 남경에서는 선물을 줄 때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가 좋은 의미로 죽을 사자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지만 남경에서만은 2개씩 2개, 그러니까 4개를 주는 것이 되게 예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산은 분산, 해산 뭐 이런 산자하고 같은 발음이라서 뜻은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라서 일반적으로 선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지역마다 다른 것이 또 사람마다 다른 것이 와이프하고 사귈 때인데요. 공항 면세점에서 지나가다가 엄청 예쁜 우산을 하나 봤어요. 케이스도 이렇게 있고 되게 작게 접히고 3단 우산이었는데 그 우산을 이제 선물해 줬거든요.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 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좀 뾰루퉁해지고 한 몇 주를 갈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돼가지고 와이프가 우산을 알아서 밖에 가서 알아서 잃어버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주 지나고 알려주긴 하는데 개인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이제 우산이 그런 의미라는 것도 처음 알았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나쁜 일, 사악함 이런 뜻을 가진 글자와 발음이 똑같아서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의미하는 단어와 의미 같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쫑났다고 하잖아요. 그 마칠 종자, 이게 회중식의 발음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요. 이거는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악수나 포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심하게, 격하게 악수하는 거는 예절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푸틴하고 최선희 악수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길게 잡고 있는 건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게 맞겠죠. 먼저 지나친 악수에 대해서 이건 틀리다 맞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의 터치에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살을 맞대야지 정이 든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말들, 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 요즘은 못 들어보셨을 건데 신체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다, 나한테 온전히 오롯이 소유권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 개체로 자기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어디에 속한 것처럼 교육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도 많이 달라졌죠. 물론 서로 친해서 둘 다 좋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별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별짓은 이상한 행동을 말고요. 이제 먹는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가끔씩
그릇까지 입이 가까이 가서 얼굴을 푹 숙이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어색해하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과도하게 숙여서 식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국이나 국수, 라면, 뭐 이런 국물 요리 이런 걸 먹을 때는 개인적인 국물 요리죠. 그런 걸 먹을 때는 많이 숙여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국인들은 그런 경우에 중국인들은 대부분 앞접시라는 걸 문화가 있으니까 앞접시에서 덜어서 앞접시를 들고 위에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행사나 어디 친구 집이나 지인한테 초청을 받은 경우에 자기 이제 테이블이나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너무 깨끗하게 비워서 먹지 않는 것을 예의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인이 풍성하게 차린다고 차렸는데 이걸 너무 깨끗하게 먹어버리면 주인이 이 요리가 부족했나 이런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앞에서 식사 중에 굳이 젓가락을 뭐 음식에 꽂을 일도 없겠지만 이게 중국에서 어떤 의미냐면 중국에서는 옛날에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젓가락을 잿밥 위에 이렇게 꽂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냥 이거는 의미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점심을 먹고 양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건데 중국인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이 약간 불결해 합니다. 화장실은 또 볼일 보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화장실에서 내 입을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식구끼리도 양치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각자 자기 이제 양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밀스럽거나 부끄럽거나 뭐 이런 일들로 생각합니다. 또 여행을 오시거나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으면 택시를 타면 팁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팁은 택시나 호텔이나 나이트나 뭐 술집이나 이런 장소에서만 주셔야 되고 가끔 한국 분들 중에 일반 식당에 가서 팁을 이렇게 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택시 얘기 잠깐 나와서 중국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잘 모르실 때는 무조건 정확한 주소를 주고 내비로 가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중국에서는 돈을 줄 때 그냥 현금으로 그냥 주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빨간색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뭐 결혼식이거나 또 애기들 용돈 줄 때나 이렇게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나 이렇게 빨간 봉투에 넣어서 주거든요. 우리처럼 흰색 봉투를 사용하는 거는 장례식에만 사용하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또 이해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녹색 모자가 예전에 이제 중국 같으면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우리 남편이 전쟁 나갔어요. 우리 집이 비어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모자를 쓰고 가면은 지금 같으면은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뭐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실제로도 녹색 모자 쓰고 다니는 중국인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녹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쓰고 다니시는 거는 무관한데 뭐 그런 약간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일에 절대 참견하지 말라고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싸움이 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도와주거나 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의 좀 특유한 문화적 특징인데요. 중국도 뭐 예전에는 무협령화 아시죠? 의협심이 되게 강조됐던 나라고, 명청시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바뀐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제가 중국 있을 때도 이런 싸움이 되게 많은데, 되게 건장한 남자가 되게 막 마르고 조그맣고 연약한 여자를 막 때려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려요.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 이건 약간 막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럼 말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리고 보면은 또 집안 싸움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 주재원들 같으면 가면은 좀 이런 것도 뭐 어디 다니다가 뭐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것도 선배들이 알려주기는 해요. 또 같은 결로,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 조심할 말들도 있는데요. 굳이 어려운 중국어를 또 민감한 부분을 골라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은 언어가 조금 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 안에 그냥 묻혀 있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약간 이제 중국어를 막 사용하고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도 해보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말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더라도 영토 문제나 천안함, 그 다음에 천안문, 문화대혁명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또 직접적인 정치 관련 얘기나 또 공산당이나 시진핑을 욕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또 중국인 대상으로 전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파견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공안경찰이 있다면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런 민감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누가 짝퉁 뭐 그거 얘기하셨는데, 중국인들도 자기들이 짝퉁 잘 만드는 줄 잘 압니다. 근데 짝퉁 시장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이제 짝퉁 시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짝퉁 시장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 시장에, 각각 시장에 짝퉁 시장도 여러 군데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각각 시장에 어떤 시장 이름을 말해주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짝퉁 시장 어디니? 이렇게 하면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에서 중요 국가시설을 촬영하면 문제되는 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안시설이나 촬영이 금지된 시설들은 대부분은 건물 안쪽에 또 있고, 어떤 건물이 보안시설이라면 담벼락이 되게 높아요. 보안시설들은.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접근을 뭐 쉽게 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천안문 내부 박물관, 박물관이 또 중국에는 되게 촬영 금지 구역, 보안 구역이 많아요. 그리고 뭐 택동기념관, 군사시설 뭐 내부 뭐 이렇게 있는데 잘 들어갈 일은 없지만 뭐 박물관이나 뭐 기념관이나 뭐 이런데 이제 여행지에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경로가 오픈돼 있는 데만 가고 금지돼 있는데 이런 데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대부분의 이런 보안시설들은 카메라 그림으로 해서 촬영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그림과 글자로 같이 촬영 금지라는 거를 표현해 주니까 잘 보고서 사진을 찍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워낙 정보를 막고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분도
갑자기 구금됐다가 2달인가 구금됐다가 뭐 가족들이 이제 뭐 대사관 연락하고 정부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려난 일이 있었죠. 중국은 아직 그냥 데리고 가서 가둬버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때 뭐 이상한 거 잘 보고 길 잘 보고 다니셔야 되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실 수 있으니 혼자 있을 때는 좀 사람 많은 데로 다니고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흡연 문화가 엄청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대도시 쪽에는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 흡연자이신데 중국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흡연은 그쪽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지역마다도 다르고 건물마다도 다르고 사장마다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에는 담배가 건물 안에서는 거의 안 핀다, 밖에서는 조심해서 핀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시는 지역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행동을 하시면 흡연을 하시면 욕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좀 되게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성향이나 또 이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의식적으로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동물 부르는 거 아니고 사람 부르는 거 맞으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신호위반 문제나 역주행 문제 이런 건 뭐 원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접하셨을 거고, 또 운전을 하기까지는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충분히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직접 배우시면서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도시건 지역이건 좀 이상한 차들이 많으니까 차가 많으면 이상한 차도 많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다니실 때 차 주위에서는 항상 조심하시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간단한 미신들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흰색과 노란색 국화 모두 다 부고 부위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잘 가세요, 빠이빠이, 다시 오지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밤에 휘바람을 불거나 손톱을 깎으면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우리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거울을,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을 배치하면은 귀신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거울이 깨지면 불행이 찾아오고 불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부부싸움도 거울을 피해서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마오쩌둥 아들 일화인데요. 12월 26일에 계란밥 한번 먹으려다가 그냥 그 전장의 동료들하고 마오쩌둥 아들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하고 다 몰살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12월 26일에는 계란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설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미신들은 또 지역에 따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미신을 잘 말하거나 전파하거나 믿지는 않죠. 이런저런 중국에서 안 하면 좋은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같은 동북아시아인 만큼 우리나라 문화와 유사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있죠. 중국 자체가 워낙 넓고 민족이 50여 개로 뭉쳐졌으니까 그 문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딱히 정확하게 이거다 결론을 짓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재미로 들으셨을 건데, 이 내용에 빠진 것들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또 각 지역에 여행하시게 될 지역에서
또 생활하시게 될 지역에서 경험하면서 배워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